자, 오늘 뭐부터 들어간다고? 오비탈부터 들어가는데, 자, 이미 다 한번 배웠으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지?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일단 오비탈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야?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이라는 건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모호해요. 확률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잡아서 얘기를 한다. 뭐 전밀도 그림과 경계면 그림이 있다. 뭐 들은 적은 있을 거야. 그죠? 배운 적도 있고. 자, 그럼 첫 번째 전밀도 그림에서 점이 따다다다닥 찍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딱 하나죠. 뭐야? 여기 찍혀 있는 이 점 하나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점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전자가 모여 있을 확률이 뭐한 거? 큰 거고요. 점이 듬성 있으면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그래서 점 하나가 전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게 뭐를 대변한다? 확률을 대변한다. 요 부근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 낮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표현하는 방법에서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이렇게 경계면을 갖다가 찍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경계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경계면 안쪽에만 전자가 존재하는 거고 이 바깥쪽엔 전자가 없다가 아니라 이 안쪽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고로 이 밖에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있긴 하다. 다만 확률상 거기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뭐 할 뿐이야? 낮을 뿐이야.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경계면 그림과 그 다음에 전밀도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오비탈의 종류 나오는데, 자, 뭐 니들도 알고 있겠지만 오비탈은 총 몇몇 오비탈이 있습니까? S오비탈, P오비탈, 그 다음에 무슨 오비탈이 있어요? D오비탈이 있죠. 자, S오비탈은 몇 번 껍데기에만 존재하는 오비탈이야? 1번 껍데기에만 존재하는 오비탈이야? 아니죠.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3번에도 다 있어. 따라서 S오비탈은 모든 오비탈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P오비탈은 1번에만 없고요. 2번부터 모든 오비탈에 다 존재하는 게 무슨 오비탈이야? P오비탈. 그 다음에 D오비탈은 1번하고 2번에는 없죠. 3번부터 존재하는 오비탈이 무슨 오비탈이 되는 거야? D오비탈이 되는 건데, 자, 포인트만 짚으면서 가보도록 하자. 첫 번째, 자, S오비탈이라는 애는 당연히 모든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이 S오비탈이 되겠지. 따라서 모든 전자 껍질에 S오비탈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모양 자체가 1S오비탈, 여기 그림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동그란 구형입니다. 원형이 아니라 구형이야, 구형. 그래서 구 모양이기 때문에 S오비탈은 뭐가 없어요? 방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같으면 뭐도 같은 거야? 존재할 확률도 같은 거야. 어디로부터? 핵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원자 핵이야. 그러면 여기 어딘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아. 그러면 이 두 포인트는 확률이 뭐한 지점이다? 같은 지점이다. 방향 따위 신경 쓸 필요 없다. 핵으로부터 거리만 같으면 존재할 확률도 뭐한 거다? 같은 거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1s 오비탈의 그림, 2s 오비탈의 그림, 3s 오비탈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말장난 가끔 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자, 여기로 가면 갈수록 0이 되는 게 아니야. 뭐에 수렴할 뿐이야? 0에 점점 가까워질 뿐이야. 따라서 거리가 아무리 멀어져도 존재할 확률이 0이 되니 0이 되진 않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0에 다가갈 뿐인 거야. 따라서 1s 오비탈에서 아무리 멀어져도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0이 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실제로 핵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진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야. 왜 그래? 보편적으로 핵으로 다가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죠. 그치? 하지만 떨어지거든. 맞니?
마찬가지로 ES 오비탈도 마찬가지야. 핵으로 다가갈수록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지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지. 그죠? 따라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발견될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절대적으로 0이다 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핵으로 다가갈수록 확률이 보편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맞지만 무조건은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비탈을 얘기할 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0인 지점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일단은 이렇게 가다가 거의 뭐에 수렴할 뿐이야?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0에 수렴할 뿐인 거지 전자가 0이 되지는 않아. 확률이 0이 되지는 않아. 근데 딱 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자, ES 오비탈에는 몇 개의 포인트가 나와? 한 개의 포인트가 나와. 여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디라고 부릅니다. 마디. 이 마디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야? 0이야, 0. 1번 껍데기하고 2번 껍데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1S와 2S 사이에 마디가 하나 나오고요. 거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야? 0이야. 거긴 진짜 전자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3S 오비탈에서 마디가 몇 군데 나오니? 이렇게 두 군데 나오지, 그치? 오케이? 따라서 3S 오비탈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포인트가 몇 군데 나온다? 두 군데 나온다 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니? 자, 그래서 요 마디의 존재 한 가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나서 S 오비탈을 했으니 이제 무슨 오비탈 들어가야 되겠니? P 오비탈 들어가야 되겠지. 자, P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P 오비탈을 우리가 보통 박스로 표현할 때 몇 칸으로 잡아서 표현하니? 세 칸으로 이렇게 잡아서 표현을 하잖아. P 오비탈을 이렇게 세 칸으로 잡아서 표현하잖아. 그죠? 자, 요 세 칸을 갖다가 X, Y, Z로 잡아주시면 돼. 이게 뭐를 의미하는 함수다? 방향을 의미하는 함수다. 따라서 얘는 X축에, 얘는 Y축에, 얘는 Z축에 존재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XYZ 평면에다가 얘네들을 갖다 이렇게 그림으로써 표현하는 건데 많은 아이들이 가끔 가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얘네들이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첫 번째 트릭, 얘네들은 나비 모양으로 춤을 추고 있니? 그건 아니겠지? 그지? 얘네들은 나비 모양으로 춤을 추는 게 아니야. 그냥 경계면 그림이야. 이 경계면 안쪽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 이상이다? 90% 이상이다. 이 밖에 존재할 확률이 몇 프로 이하이다? 10% 이하이다. 그냥 단순한 경계면 그림인 거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든가 그딴 상상조차 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이 안에 존재할 확률이 90% 이상인 거고 이 밖에 존재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 이하인 거지. 그럼 아무리 멀어져도 존재할 확률이 제로가 되니 제로가 되진 않니? 제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자,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닌데 요거까지 하나 알아둡시다. 요게 무슨 축에 있어요? X축에 있지, 그치? 그러면 YZ 평면이 어디니? YG 평면이 어디야? 요게 Y축 Z 평면이니까 YG 평면이 요렇게가 YG 평면이야. 이렇게. YZ 평면. 자, PX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YZ 평면, 이렇게 YZ 평면에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가 돼요? 0이 돼요, 0. 그러니까 YZ 평면, 이 종이 한 장, 이 평면상에 위치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된다, 0이 되지는 않는다, 0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자, 0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자. 그럼 Y축에 있는 오비탈은 어디에서? XG 평면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럼 얘는 Z니까 XY 평면에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P 오비탈까지 요따구로 생겼구나 라는 거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동네 문제 복잡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뭐 니들도 잘 알잖아.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한 개념 정도 기억해 두시면 엔간하면 안 틀립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비탈이라는 걸 저렇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경계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전밀도 함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려서 계속 표현할 수 없으니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자, 요 EPX2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적잖아. 1S2, 2S2, 그 다음에 EP3 뭐 요게 질소의 전자 배치인데 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잖아. 그죠? 자, 이때 자, 요 앞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양자수를 우리가 N으로 표현하지, 그치?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껍질 번호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얘는 2번 껍질에 있는 그 다음에 P오비탈, 오비탈의 모양, 오비탈의 종류에 무슨 방향? X축 방향에 전자가 몇 개 들어있다? 2개 들어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도 요것도 약간 약식이야. 이게 질소의 전자 배치거든. 1s2, 2s2, EP3가. 그럼 얘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1s2, 그 다음에 2s2까지는 똑같고요. EP3를 갖다가 니들이 어떻게 배웠어? 요렇게 배웠잖아. 전자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어? 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지. 따라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EP3라고 적는 것도 약식인 거고 얘를 좀 더 정확하게 적으려면 EPX의 1, EPY의 1, EPZ의 1 이렇게 적어주셔야 완벽한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적혀 있으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바닥인지 들뜬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지. 그죠? 따라서 X, Y, Z 이렇게 같이 써주셔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자주 하는 방법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체크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S오비탈은 몇 개의 칸으로 돼 있어요? 하나의 칸으로. P오비탈은 몇 개의 칸으로 돼 있습니까? 3개의 칸으로 돼 있죠. 그지? 이때 하나의 칸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고 아래에서부터 채워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 그런 걸 우린 뭐라고 배웁니까? 전자 배치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그래서 전자 배치의 원리부터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전자 배치의 원리를 배워볼 건데, 자, 일단 전자 배치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무슨 원리가 있어요? 싸움의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배치의 원리 뭐 있습니까? 훈트의 규칙이 있었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배치의 원리 뭐 있습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전자 배치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싸움의 원리는 뭐가 낮은 곳부터 채워져 올라간다?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준위.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뭐가? 높이가.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높이야.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얘기는 이렇게 낮은 곳에 있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는 얘기야. 어디부터 채워서 올라오는 거야?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쭉 채워 올라간다. 그걸 뭐의 원리?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 누가 더 안정하다? 홀전자가 더 안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전자가 먼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 쌍이 되는 거야. 버스를 탈 때 상상하시면 되겠지. 버스에 손님이 쫙 탈 때 좌석에 일단 같이 앉는 게 먼저야. 혼자 쫙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플로 쫙 채워지겠니? 일단 혼자 먼저 쫙 앉겠지. 왜? 좌석이 2개짜리 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비좁게 자리 잔뜩 있는데 옆에 앉으면 기분 더럽잖아. 심지어 안 씻어서 냄새도 나, 막 누구처럼. 너 발 한 달 동안 못 씻겠다? 아이씨. 그 통기부스 안 해? 어? 해야 될걸? 자, 통기부스 하게 될걸? 자꾸 풀르면 의사 선생님이 풀으라 할걸? 조심해. 자,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건 뭘 갖다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그래? 하나의 오비탈, 한 칸의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2개까지 들어가고 그 스핀 방향은 서로 무슨 방향으로 돌아간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근데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싸움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 뭐냐면, 자, 하나는 누구의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순서. 싸움의 원리라는 게 낮은 곳부터 채워 올라간다잖아. 그치? 근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어? 하나 있죠. 그치? 자, 전자가 몇 개 있는 애? 전자가 한 개 있는 애. 한 개. 오로지 몸속에 전자가 하나 있을 때만 이 법칙이 성립을 하게 돼요. 요게 성립을 하게 돼요. 요때는 누구의 원리를 따르게 되니? 보어를 따르게 되죠. 그치? 전자가 하나일 때는 보어의 법칙을 잘 따르게 되고요. 그때는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주양자수만이 에너지 준위의 우열관계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양자수가 뭐야? N이죠. 우리는 주양자수를 뭐라고 한다고? 껍질 번호. 따라서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가 있는 새끼는 뭐만 보면 돼? 껍질 번호만 보면 돼. 뭐만 보면 된다고? 껍질 번호만 보면 돼. 자, 따라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쭉 있고 그 다음에 4번 껍질 있는 거야. 따라서 1번은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아. 2번에 있는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고 3번에 있는 모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야. 따라서 보어 이론에 따라서 1번하고 2번 올라가고 그 다음 몇 번? 3번, 그 다음 4번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 따라서 문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E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와 E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면 그 새끼는 무조건 누구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돼? 수소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원래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같니 다르니? 다르잖아. 근데 누구일 경우에만 온리 수소일 때만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거야. 따라서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자? 수소다라고 생각을 하자. 됐어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의 싸움의 원리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소가 아니라 다전자 원자라고 부르죠. 전자가 몇 개 이상 있는 애들? 2개 이상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요 순서가 주양자수뿐 아니라 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오비탈까지도 고려해야 되는데, 자, 쭉 가요. 1번 껍데기엔 누구만 있어요? S오비탈만 있죠. 1번에는 S만 있고 2번에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고 3번에는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이 있고 4번에는 SP, D, F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S, SP, SPD, SPDF 이렇게 가는 건데 이때 누구만? 3D만. D오비탈이 3D만 그런 건 아니고 얘 4D하고 4F도 같이 뒤집어지긴 하거든요. 자, D오비탈이 항상 뒤집어지게 돼요. D오비탈이. 따라서 이 3D 오비탈만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 4SD로 보내버리면 돼. 따라서 1S, 그 다음에 ESP, 그 다음에 3SP, 다음에 D가 아니라 4S가 먼저 나오고 3D 뒤에 4P가 나오게 됩니다. 이 뒤로는 너희들이 공부를 하게 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이 뒤로 알 필요가 없는 게. 니들이 정식으로 배우는 게 몇 번까지야? 거의 대부분 20번까지를 거의 정식으로 배우고 21번부터 쭉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까지가 몇 주기야? 4주기까지지, 그치? 그 뒤에 애들까지 다 해봐야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번호를 알려주고 뭔가를 해라라는 문제가 거의 안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 그림 봐봐. 여기다 공을 똥똥똥똥똥 터뜨린다 싶으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이 하나의 박스에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떨어진 전자는 여기에 들어가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가겠지? 세 번째는 여기 들어가겠지? 네 번째는 여기 들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은근히 말로 나오면 너희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 뭐냐면 이 p 오비탈은 몇 개의 칸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3개의 칸으로 돼 있지, 그치? 자, 같은 이 p 오비탈 내에 있는 요 3개 박스, 그러니까 이 px 오비탈과 이 py 오비탈과 이 pz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어때? 같아. xyz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YZ의 높이가 같아.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누굴 먼저 채우든 상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다는 거. X, Y, Z 순서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 따라서 이렇게 채워도 되는 거야. Y, Z, X 채워도 되는 거야.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구를 먼저 넣어야 돼? 홀전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전자쌍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버스를 탈 때 앞에서부터 쭉 채울 필요가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빈자리 있으면 이 세 자리 중에 아무데나 먼저 들어가면 돼요. 따라서 X, Y, Z의 에너지 준위는 뭐하다? 같다. 그러므로 이 셋 중에 누굴 먼저 채우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들뜬 상태가 아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는 먼저 누굴 채우든 상관없어. 하나 채우고 그 다음에 둘 채워가면서 쭉 채워져 올라간다. 이걸 뭐의 원리라고 한다?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 됐어? 이게 싸움의 원리.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 누구의 규칙 나옵니까? 훈트-슬로우, 훈트의 규칙이 나오죠. 자, 이 훈트의 규칙이라는 건 간단해. 가능한 홀전자 수가 많아지도록 한다. 홀전자가 더 안정하다. 전자쌍이 더 안정하다. 홀전자가 더 안정하다. 오케이? 자, 안정한 건 홀전자야, 전자쌍이야? 홀전자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홀, 그 다음에 짝짝짝 요 순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요거 한 번만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뭐하고 뭐를 정리할 거냐면, 그러면 바닥 상태라는 말과 들뜬 상태라는 말을 한번 의미를 살펴보자. 바닥 상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니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무슨 상태? 들뜬 상태라는 말이 있는데, 자, 바닥 상태라는 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원리, 몇 가지 원리를 배우니? 세 가지 원리를 배우죠. 자, 뭐를?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누구의 규칙? 훈트의 규칙, 그 다음에 누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 세 가지를 모두 지키면 무슨 상태라고 그래?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걸 지키는 게 바닥 상태예요 라고 얘기하기가 쉬운데,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를 우린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너지가 없을수록 얘네들은 뭐해지는 거야? 안정해지는 거야. 자, 우리가 이제 계단 형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 뭐 이렇게 S 오비탈 같은 경우에 계단으로 많이 안 하는데 그냥 오비탈도 계단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럼 얘가 1S고 얘가 2S고 얘가 2P고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있다라고 쳐봐. 그럼 전자를 여기 먼저 채우고 여기 채우고 여기 채우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이걸 전자들이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가진 전자가 두 개인데 전자 두 개가 여기로 가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에너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때 에너지가 더 낮겠지. 그치? 에너지가 더 낮을수록 얘네들은 뭐해진다? 안정해진다. 자, 내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핵이 있으면 이 핵 주변에 누가 돌고 있다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전자가 이렇게 핵 주변을 돌고 있다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 핵이 뭐야? 플러스야. 만약에 이 전자가 이 핵 주변을 돌고 있지 않다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있어? 인력이 있으니까 쩍 하고 붙어버리겠지. 근데 안 붙어. 왜 그래? 도니까 안 붙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상상하라고 그랬어. 내가 고무줄을 가지고 쇠구슬을 묶어서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거야. 그럼 천천히 돌리면 얘네들이 궤도에 어디 쪽에서 돌고 있을까? 안쪽에서 돌겠지. 내가 겁나 세게 돌려. 그럼 이 고무줄이 어디로 밀려서 밖으로 나가겠지? 그럼 이 전자의 에너지가 안쪽 궤도에 있을 땐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지. 그럼 전자가 바깥 궤도를 돌고 있다는 얘기는 빠르게 돌고 있는 거야? 천천히 돌고 있는 거야? 빠르게 돌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때 에너지가 더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야. 안쪽 궤도에 있을수록 에너지는 높다, 낮다? 낮다. 따라서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 그걸 무슨 상태라고 하는 거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바닥 상태 원자에게 내가 뭐를 줘요? 뭐를 줘요? 에너지를 주는 거야.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는 거야.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들뜬 상태가 되는 거지.
있는 애한테 에너지를 줘. 와 하다가 튕겨서 뿅 하고 얘가 하나가 더 올라가겠지, 위로. 예전이 무슨 말인지. 따라서 바닥 상태에 에너지를 주면 무슨 상태가 돼요? 들뜬 상태가 돼요. 그럼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들뜬 상태로 가는 과정 자체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야, 방출하는 과정이야?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야. 그러면 반대로 들뜬 상태 전자가 들뜬 상태 전자 배치에서 무슨 상태 전자 배치로 돌아간다면? 바닥 상태 전자 배치로 돌아간다면 에너지를 흡수할까 방출할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떨어지게 되겠지. 그럼 누가 더 안정한 거야? 바닥 상태가 더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기 위한 방법론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야. 정확한 정의는 에너지가 가장 뭐 할 때? 낮을 때. 그때를 우린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오비탈에 그림을 쫙 그려준 다음에 첫 번째, 이게 바닥인지 들뜬인지, 그리고 들뜬이라면 무엇을 어겼는지를 판단하라는 거지. 자, 첫 번째. 나 그림 잘 안 보인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화살표가 둘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위로 가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를 어긴 거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긴 거야. 그럼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겼으니까 이건 무슨 상태야? 바닥 상태야? 들뜬 상태야? 들뜬 상태야? No. 조심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칙이야. 무슨 말이냐면 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따라서 이런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전자 배치가 됩니다. 이런 전자 배치를 갖는 애들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바닥이 아니다. 불가능한 거야.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어기는 게 불가능해. 꼭 지켜야만 하는 걸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면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다.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거다. 그리고 얘랑 얘는 어겨도 돼, 안 돼? 되긴 해. 목소리 다시 커졌지. 그치? 어겨도 돼. 하지만 얘를 어기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 됐어? 그래서 얘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야. A는. 그럼 B는 무슨 상태라고 써져 있긴 해? 들뜬 상태라고 써져 있긴 해. 그럼 뭘 어겼을까? 뭐를 어겼을까? 더더더더 홀전자가 먼저 와야 되지, 그치? 따라서 뭐를 어긴 거야? 훈티의 규칙을 어겨서 얘는 무슨 상태가 됐어? 들뜬 상태가 된 거죠. 원래 홀전자가 더 안정하다고 그랬어, 전자쌍보다. 그럼 얘는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 비해서 에너지가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야. 들뜬 상태 에너지가 더 큰 거야, 잉? 알았죠? 자, 그 다음에 C는 뭐를 어겼니? 안 보이지? 이건 잘 나오진 않아. 스핀 방향이 같은 게 먼저 채워지고 다음 반대 게 같이 채워져요. 잘 나오진 않아. 근데 지금 얘 보면 스핀 방향이 반대, 그러니까 홀까진 지켰잖아. 근데 얘가 홀인데 스핀 방향이 이렇게 도는 새끼 하나, 이렇게 도는 새끼 하나 있잖아. 그치? 따라서 같은 하나의 오비탈에 이 X, Y, Z에 채워질 때 한 방향 돌고 한 방향 돌고 한 방향 돌고 채워진 다음에 반대 이렇게 채우는 거야. 잘 나오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알아주세요. 이건 바닥 상태는 아니라는 건 알아주세요. 이런 걸 우린 무슨 상태 전자 배치라고 그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라고 하죠. 홀전자를 먼저 채워 넣는 거. 이게 무슨 상태 전자 배치다?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다. 됐어? 자, 그리고 파울리 베타 원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한 칸에 전자 몇 개까지? 2개까지 들어가는데 스핀 방향이 서로 뭐다?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이건 어기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꼭 지켜야만 하는 전자 배치이다. 자, 그래서 뭐 이 동네 문제들 뭐 많이 풀어봐서 알겠지만 거의 뻔해. 오비탈을 갖다가 배치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니들이 어떤 오비탈에 어떤 전자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자, 가장 단순한 방법이긴 하죠. 이 황이라는 아이의 전자 배치를 알아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황이 몇 번이야? 16번이지, 그치? 황이 16번이니까. 자, 외웠지, 그치? 뭘 외웠어? 싸움의 원리 외웠잖아. 1s2, 그 다음에 2s2, 그 다음에 2p6, 그 다음에 3s2, 그 다음에 3p6,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이 뭐야? 3p6 다음이 3d 아니라 4s2, 그 다음이 3d10 이거잖아, 그치? 원래 싸움의 원리상. 그런 다음에 무념무상으로 써놓고 이게 뭐가 될 때까지 더해주면 돼? 16이 될 때까지 더해주면 돼. 따라서 2개, 6개, 여기까지가 10개. 그 다음에 또 10개, 20개잖아, 그치? 따라서 어디까지 해주면 돼? 3s2에 3p4까지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 뒤는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는 거야. 이게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황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황의 전자 배치를 보면서 니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S오비탈엔 총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6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지. P오비탈엔 총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어요? 10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니? 원자가 전자 수는 몇 개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오비탈을 써준 다음에 원자가 전자 수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 자랑스럽게 4개요. 미친 거죠. 황이 몇 쪽이야? 16쪽이야. 족이 원자가 전자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6개야. 뭐냐면 원자가 전자수는 뭐를 봐야 돼요? 주양자수를 봐야 돼요. 주양자수. 껍질 번호를 보라고. 껍질 번호. 자, 지금 마지막 껍데기가 몇 번이야? 3번이지. 따라서 3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수 몇 개니? 6개가 되겠죠. 따라서 요게 되는 거야. 주양자수가 6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 주양자수를 보고 우리가 뭐를 판단해야 된다? 원자가 전자수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 원자가 전자수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원자가 전자수의 조건.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상태 조건? 바닥 상태 조건. 두 번째, 반응에 뭐한 참여 가능한 전자 조건. 이 2가지 조건이 누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원자가 전자수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이 질소 황을 갖다가 놓고 봤을 때 들뜬 상태를 하나만 기획을 해보자. 2p6까지는 똑같이 같고요. 자, 3s1에 3p3에 4s2라고 해볼게요. 그래도 개수는 총 16개가 된 거 맞지? 그치? 맞잖아. 그러면 얘는 요 기준으로 따진다면 1s2 쭉 간 거야. 요 기준으로 따지면 마지막 껍데기가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지. 4s2로 끝났지. 따라서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2개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요건 들뜬 상태거든. 들뜬 상태 전자 배치에서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수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보면 지금 현재가 들뜬이든 뭐든 상관없어. 무조건 무슨 상태 기준이야? 바닥 상태 기준이야. 따라서 바닥 상태로 돌린 다음에 그 마지막 껍데기에 있는 전자의 숫자를 세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무조건 바닥 상태 기준이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생각하기 싫으면 원자가 전자수는 그냥 뭐야? 족이야, 족. 황은 몇 족 원소니? 16족 원소죠.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 몇 개? 6개. 질소는 15족 원소죠.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 몇 개야? 5개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반응 참여 가능 전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네온이라든가 헬륨이라든가 네온이라든가 아르곤 같은 18족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라고 얘기를 하니?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라고 하니? 8개라고 하니? 족으로 따지면 18족이죠. 그죠? 하지만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라고 하냐면 0개라고 그래요. 왜 그래? 얘네들은 18족 아이들.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얘네들은 원자가 전자수를 몇 개라고 한다? 0개라고 한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수를 물어봤을 땐 항상 무슨 상태로 돌려서 생각해라?
바닥 상태로 돌려서 생각하라. 그것도 싫으면 뭐 해라? 족을 봐라. 족. 걔가 몇 족인지를 알면 된다. 그 다음에 18족 원소들의 원자과 전자수 몇 개이다? 0개이다. 조심하세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 뭐를 체크해라? 홀전자수. 자, 홀전자수를 어떻게 세면 되는 거니? 뭐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하죠. 3P4로 끝났어요. 그러면 PO비탈에 자, 총 몇 개의 칸이 있어? 이렇게 3개의 칸이 있어. 근데 여기에 전자가 4개가 채워져 있대.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채워져 있으니까 홀전자수 몇 개야? 2개지. 이건 전자쌍. 이건 무슨 전자가 되는 거야? 홀전자가 되는 거지. 근데 요거는 보자마자 3P4니까 홀짝 했으니까 홀전자 2개 있다라는 거 알아야 되겠지? 그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홀전자수 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S오비탈수 혹은 S오비탈수 혹은 S오비탈의 전자수. 자, 이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자, 너희들도 알고 있다시피 S오비탈이라는 건 껍질당 몇 개씩 있어? 하나씩 있지. S오비탈은 껍질당 몇 개씩 있어요? 하나씩 있지. 따라서 얘가 몇 주기 원소야? 몇 주기 원소야, 황이? 3주기 원소야. 황이 몇 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야. 그러면 몇 번째 껍데기까지 쓰고 있는 거야? 세 번째 껍데기까지 가고 있는 거지. 따라서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는 거야. 왜? 생각할 필요가 없어. 1s, 2s, 3s. S오비탈에다 하얀색 그려보자. 1s, 2s, 3s. 무조건 이렇게 S오비탈 3개를 가지고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S오비탈의 전자수는 3번인데 3s오비탈만 보면 되겠지? 3s오비탈을 다 채웠니 안 채웠니? 다 채웠잖아. 그러니까 S당 전자가 몇 개씩 들어가니? 2개씩 들어가지, 그치? 따라서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몇 개야? 6개죠.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P오비탈수 혹은 P오비탈에 있는 뭐의 숫자? 전자의 숫자. 자, P오비탈 수는 어떻게 세면 되냐면, 잘 봐라. P오비탈 수는 어떻게 세면 되는 거냐면, 오비탈이라는 건 뭐를 갖다가 오비탈이라고 그랬어? 박스라고 그랬지. 오비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박스. 그럼 지금 여기 황이라는 새끼는, 여기 위에 거 헷갈리니까 지워놓자, 들뜬 상태 거는. 자, 황이라는 놈은 몇 주기 원소야? 3주기 원소야. 그러면 2주기까지는 무조건 다 채웠다는 얘기지. 그럼 2주기에는 P오비탈이 있어, 없어? 있지. 그지? 그럼 P오비탈은 몇 칸? 3칸. 그리고 전자는 몇 개? 6개. 따라서 얘는 2주기와 3주기로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문 꽉 닫고 이리 와.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서 앞을 봐. 안 해요. 왜? 안 돼요. 마스크 벗고. 안 돼요. 죽일 거야. 자, P오비탈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항상 무조건이야. 항상 무조건 뭐냐면, 앞에 건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건 굳이 볼 필요가 없어. 마지막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거든. 하지만 앞에 쪽은 무조건 뭘로 깔려 있는 거야?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야. 따라서 얘가 3주기니까 무조건 오비탈 몇 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3개를 깔고 들어가는 거고, 전자는 몇 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6개를 깔고 들어가는 거야. 따라서 P오비탈은, 그러니까 황의 P오비탈의 숫자는 무조건 2주기 거 3개는 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P오비탈 전자수도 2주기 거 몇 개를 무조건 가지고 가는 거야? 6개를 가지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누구 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니? 3주기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지. 자, 3주기에 오비탈 몇 개 박스를 개봉했어요? 3박스를 다 개봉했지. 따라서 3주기 오비탈 수 몇 개? 3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주기에 전자가 몇 개 있어요? 2p, 3p, 4로 끝나지, 그치? 따라서 3주기에 p 오비탈 전자가 몇 개 들어있어? 4개가 들어있지. 따라서 p 오비탈 수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고 p 오비탈의 전자 수는 몇 개가 되는 거다? 10개가 되는 거다 라고 해주시면 돼. 그러면 원래대로 따지면 이걸 보면 쌤 이게 더 빠른데요? 하나, 둘, 셋, s 오비탈 전자 6개, p 오비탈 전자 6, 4, 10개 이걸 다 쓴 다음에 보면 이게 더 빠르게 보이지. 근데 이걸 맨날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 뭐 할 수가 있어야 돼? 연상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연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기율표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 주기율표가 들어가 있어야 뭣도 되는 거야? 연상도 되는 거야. 그래서 주기율표는 무조건 뭐 해져 있어야 된다? 외워져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주 물어보는 게 이런 거야. 자, 원자가 전자수 물어보고 홀 전자수 물어보고 s 오비탈 수 물어보고 p 오비탈 수 물어보고 뭐 하나 더 적으라면 전체 오비탈 수, 총 오비탈 수.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몇 개의 오비탈을 가지고 있느냐? 몇 박스를 가지고 있느냐?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얘가 한 박스. 그지? 얘도 한 박스.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두 박스, 여기 세 박스 있지? 몇 박스? 5박스? 그리고 여기 몇 개? 하나, 그리고 여기 3개 다 개봉했지? 이걸 다 더해주면 전체 오비탈 수가 되겠지. 이해됨? 그래서 s 오비탈 3개, p 오비탈 6개 있어요. 더해주면 돼, 전체 오비탈 수는. 하지만 지금은 황이라는 한 놈을 갖다가 딱 써놓은 다음에 쭉 써주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다 이 안에서 보여지지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비율, 뭐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전자수와 p 오비탈 전자수는 몇 대 몇이다. 근데 홀 전자수는 몇 개가 있다. 근데 뭐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다 때려박을 수 있느냐는 거야. 2주기, 3주기에 용의자가 있어. 그럼 2, 3주기 원소들의 전자 배치를 다 써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써가지고 할 수 있어? 없겠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외울 건 좀 외우자. 이 동네 뭐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다만 뭐의 문제야? 시간의 문제인 거야. 시간만 있으면 모든 원소들의 전자 배치 이렇게 다 써. 그런 다음에 다 하나하나 기입하면서 하면 되잖아. 그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하나 찾아가서. 그러면 다 풀 수 있어. 누구나. 하지만 틀리는 이유는 늦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각을 하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혹은 외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거고. 알았지? 자, 일단 그래서 이 주기적인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고? 주기율표를 뭐 해야 된다고? 외워야 된다고. 이렇게 세로줄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알고 있니? 족이라고 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제가 얘가 1족, 얘가 몇 족이야? 2족. 그리고 얘는 몇 족입니까? 3족 아니고 13족, 14족, 15족 쭉 해서 몇 족까지 가는 거야? 18족까지 가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뭐 쓰자. 아유, 귀찮은데. 16족, 얘가 몇 족? 17족. 그 다음에 이렇게 가로줄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니? 주기라고 얘기를 하지? 요게 몇 주기야? 1주기. 얘는 몇 주기? 2주기, 3주기, 그 다음에 4주기. 자, 그래서 니들이 외워야 되는 건 3주기까지 거의 대부분 몇 주기 원소를 가지고 문제를 내냐면 2, 3주기 원소를 가지고 문제를 내요. 그래서 2, 3주기 원소들 같은 경우는 몇 주기 몇 쪽인지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돼. 구구단을 외우는 거랑 똑같이. 오케이? 자, 3주기, 13주기 누구야? 그럼 쳐다보지 않고 바로 그냥 붕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내가 3주기라고 그랬냐? 3주기 13주기는 알루미늄이죠. 미친 거죠. 자, 해서 얘네들이 완벽하게 외워져 있어야 되니까 외우라고 했다. 어떻게? 번호 순서대로 외우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족별로도 외우라고 했어. 수리낙가, 배막가, CC, NB, OES 이거 하고 해내야. 외우라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 쭉 외워두시고 다음 주에든 언제든 바로바로 물어볼 거야. 2주기 17쪽 누구니? 묻지 말고. 3주기 16쪽 누구니? 황. 바로바로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어느 정도 배치를 깔 수가 있어. 자, 첫 번째 알아둬야 되는 게, 자, 전자 배치가 주기적인 성질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조건 1족은 뭘로 끝나게 되어 있냐면 S1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2족은 뭘로 끝나게 되어 있어? S2. 그 다음에 13족은 뭘로 끝나? P1. 그 다음에 14족은 뭘로 끝날까? P2. 그리고 얘는 P3. 그 다음에 얘는 P5. 그 다음에 얘는 P6. 얘는 뭐가 빠먹었어? 4 빼먹었구나. 얘는 P4. 그 다음에 P5. 그 다음에 P6.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돼 있어. 따라서 자, 플루오린은 무조건 뭘로 끝나는 거야? P5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규소는 무조건 뭘로 끝나게 돼 있어요? P2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주기적인 성질을 갖다 잡을 때 여기다가 N을 붙여주면 끝나.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E는 몇 주기 몇 주기야? 3주기 15주기지? 3주기 15주기니까 3P3로 끝납니다. 누가? E니. 오케이? 자, 무조건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요거까지 쭉 같이 외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요거까지 하나 같이 잡아둡시다. NP의 종-2라고 써둘게요. NP의 종-2. 자, 뭔 말일까? 뭔 말일까? 자, 예를 들어보자. 황이라는 새끼가 있어요. 이 황이라는 애는 몇 주기 몇 쪽이야? 3주기 16쪽이지. 그러면 3P의 16쪽이니까 족에서 2를 빼는 거야. 그럼 14 아니고 그냥 6에서 2 빼는 거야. 따라서 3P4로 끝납니다. 무조건. 오케이? NP의 족-2야. 자, 염소야. 자, 염소는 몇 주기 몇 쪽? 3주기 17쪽. 따라서 쭉 가다가 3P의 종-2니까 7-2 해서 5로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놈이 있는데 얘가 2P3로 끝나. 얘가 2P3로 끝났어. 그럼 얘는 누굴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보면 돼. 거꾸로 생각하면 되겠지? 자, 몇 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인 거고 종-2의 결과가 P3잖아. 따라서 얘에다 2를 더해주면 돼. 따라서 2주기 15족이야. 2주기 15족이면 누가 되겠습니까? 질소가 되겠지. 이해되시겠니? 무슨 말인지? 따라서 이 배치만을 가지고 마지막 끝을 보고 바닥 상태 전자 배치 기준이다. 끝이 무조건 NP의 종-2로 끝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요걸 가지고 연상만 조금 붙여주시면 걔가 얼만큼의 오비탈과 얼만큼의 전자와 그리고 얼만큼의 S전자와 얼만큼의 P오비탈 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금방금방 연상이 가능해진다라는 걸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상한 주기율표가 하나가 그려져 있지. 이상한 주기율표가 하나 그려져 있지. 이 주기율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1주기부터 4주기까지 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1주기가 수소하고 18주기 헬륨인데 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걸 옆에다 붙여놓은 거야. 자, 요 박스가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는 박스가 무슨 오비탈이냐면 S오비탈이야. 요게 무슨 오비탈이라고요? S오비탈. S오비탈은 몇 칸이니? 한 칸이죠. 좀 넓지만 얘는 하나야, 하나. 하나. 그러면 1주기 1족은 S오비탈이 하나에 몇 개의 전자? 하나의 전자. 1주기 2족 아니지? 얘 18족인데 여기다 데려다 놓은 거라고 그랬지, 그치? 헬륨은 오비탈 하나에 전자 몇 개? 2개. 이해되니? 그러면 누적이라고 그랬어. 자, 2주기 1족 얘 누굽니까? 리튬이죠? 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자, 전자가 총 몇 개야? 3개야. 부터 누적이야. 리튬 전자 총 몇 개? 3개. 몇 번이니? 3번이죠. 리튬의 S전자 몇 개? 3개. 리튬의 오비탈 몇 개? 박스 몇 개니? 2개. 이해되니? 자, 베릴륨은? 베릴륨의 S전자 몇 개? 4개. 오케이? 베릴륨의 오비탈 몇 개?
2개. 됐어? 자, 그럼 P오비탈은 어떻게 된 거냐면 빨간색으로 칠해줄게. 자, P오비탈은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네들만 박스 개봉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주기 15족이야. 2주기 몇 족? 15족. 2주기 15족. 얘 봐봐. 오비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야. 박스만 세면 돼. 자, 얘는 오비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2주기 15족. S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누적이야. 2주기 15족. P전자 몇 개? 3개. 됐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2주기 17종 얘 누굽니까? 플루오린이지, 그치? 플루오린은 플루오린의 S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플루오린의 S오비탈 몇 개? 2개. 플루오린의 P오비탈 몇 개? 3개. 플루오린의 P오비탈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오비탈은 P오비탈 자체가 몇 칸으로 돼 있어? 3칸으로 돼 있잖아. 그럼 3칸 이상 느는 거야, 안 느는 거야? 안 느는 거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요 그림 이해되니? 민서 이해되니? 씨발. 나 욕했네? 나 그렇게 여자한테 욕하는 사람 아닌데, 그지? 너한테 욕한 게 아니야. 내 자신에게 욕한 거야. 내가 왜 널 이해를 못 시켰을까? 이런 생각. 자, 여기는 박스가 없다. 여긴 박스가 없다. 박스만 세면 돼. 누적해서 박스만 세면 돼. 자, 다시 보자. 그러면 3주기 14족 누구야? CC지? 규소야, 규소. 규소의 전체 오비탈 수. 앞에서부터 누적이라고 그랬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야. 이해돼? 이해돼? 앞에서부터 세면 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여기까지. 그럼 규소의 S오비탈 전자수는 이 초록색이 S오비탈이잖아. 총 몇 개? 6개. 규소의 S오비탈 수는 몇 개? 3개. 오케이? 규소의 P오비탈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해되니? 그러면 염소는 여기 있어. 염소. 염소 여기 있지? 그럼 염소는 어떻게 하면 돼? 염소 S오비탈 몇 개? 3개. 염소 S오비탈 전자 몇 개? 염소 S오비탈 전자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 6개. 염소의 P오비탈 몇 개? 박스 지금 몇 개 있어? 6개 있지? 염소 앞에 박스 몇 개 있냐고. 6박스 있잖아. 보여? 그리고 염소의 P오비탈 전자수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있는 거야. 이걸 머릿속으로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 이걸 머릿속으로 뭐 해야 된다고?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 박스를 구분해 놓는 거야, 박스를. 이해되니? 이게 머릿속으로 연산이 되면 금방금방 돼. 생각보다 되게 빨라, 이거. 조금만 연습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었죠. 1족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 S1. 2족은 뭐로 끝난다고 그랬어? S2. 얘는 P1 여기다 쓰고 있어 숫자를. S1, S2, P1, P2, P3, P4, P5, P6로 끝난다고 그랬어. 자, 그럼 홀전자 수 봐봐. 1, 0, 1, 2, 3, 2, 1, 0. 왜 그래? S1으로 끝났잖아. S2로 끝나면 홀전자 없어. 그지? P1이니까 홀전자 하나, P2니까 홀전자 몇 개? 2개. P3니까 홀전자 몇 개? 3개. 원, 짝짝짝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홀전자수가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줄어야 되겠지. 그래서 홀전자수 10, 1, 2, 3, 2, 1, 0 외우세요. 홀전자수 뭐라고? 10, 1, 2, 3, 2, 1, 0 외워라.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번 써보자. 이걸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한번 써보자. 자, 2주기 S전자수. 2주기에 있는 원소들의 S전자수, S오비탈 전자수. 봐봐. 2주기 애들의 S전자수 하나, 둘. 깔고 가지, 그치? 그럼 얘는 전자 몇 개야? S전자 3개. 얘는 S전자 몇 개야?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얘는 S전자 몇 개야? 이 위에 S전자 4개밖에 없지?
에브리바디 다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겁나 쉬워. 됐니? 생각해봐. S 오비탈은 전자가 몇 개씩밖에 없어? 2개씩밖에 없잖아. 그리고 한 칸에 S 오비탈 몇 개씩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지? 그럼 한 주기당 S 오비탈 하나, 한 주기당 S전자 몇 개? 2개인 거야. 그러면 2주기면 S전자 맥스 몇 개야? 4개야. 3개 아니면 4개, 3, 4. 이게 2주기 S전자 수가 되겠지. 됐죠? 그럼 2주기의 P전자 수는 어떻게 될까? 2주기의 P오비탈 전자수. 자, 얘는 P전자 있어 없어? 없지? 얘 P전자 있어 없어? 이 앞에 P전자 아무것도 없지? 따라서 0, 0. 그리고 얘는 P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2주기 P전자 수. 됐어? 그러면 3주기 S전자 수는 3S전자. 자, 3S전자. 3주기는 여기를 봐봐요. S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지? 오케이? 따라서 5, 6이야. 왜? 아까 얘기했잖아. S전자는 한 집에 몇 개씩? 2개씩이야. 전자가. 그죠? 따라서 3주기 S전자. 그러면 3주기에 있는 P오비탈 전자 수는, 자, 3주기니까 얘부터 시작이지? 얘부터. 그럼 얘 앞으로 P오비탈 전자 몇 개야? 6개지? 얘 앞으로 P오비탈 전자 몇 개야? 6개잖아. 이 앞에 걸 누적으로 세는 거라니까? 그러면 얘는 P오비탈 전자 수가 몇 개부터 시작이야? 6개부터 시작이야. 6개. 얘도 몇 개? 6개. 얘는 몇 개? 1, 7, 8, 9, 10, 11, 12가 되겠지. 7, 8, 9, 10, 11, 12가 되겠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머릿속에서 쫙 연상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됨? 자, 그 다음에 2주기 오비탈 수. 2주기 오비탈 수. 오비탈이 뭐야? 박스지? 그럼 2주기. 얘는 몇 박스째 깐 거니? 한 박스, 2박스지, 그치? 2주기 오비탈 수. 얘 몇 박스야? 2박스잖아, 그치? 얘는 2박스. 2개. 그럼 얘도 2개, 얘도 2개지? 박스 2개지? 얘도 박스 2개. 얘는 박스 몇 개? 하나, 둘, 3개지? 얘는 4개, 5개. 하나, 둘, 3, 4, 5.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 새로운 박스 까니, 안 까니? 안 까지? 얘는 박스 없잖아. 이 앞에 박스 몇 개 있어? 5개 있지? 이 앞에 박스 몇 개 있어? 5개. 이 앞에 박스 몇 개 있어? 5개. 이해돼? 따라서 2, 3, 4, 5. 2주기 오비탈 수야. 그러면 3주기 오비탈 수는 어떻게 되겠니? 얘잖아, 여기부터. 그럼 하나, 둘이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럼 얘 몇 개부터 시작이야? 6개. 얘 박스 6개 있어. 얘도 박스 몇 개 있어? 6개지? 6, 그 다음에 7, 8, 9. 이게 3주기 오비탈 수가 되겠지.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돼. 이 연상에 따라서. 자, 이 그림만 이해하실 줄 알면 돼. 이 그림 이해되시겠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것만 이해하시면 이걸 안 외우고 있어도 이걸 금방 연상해 낼 수가 있어. 됐어? 자, 그러면 이걸 왜 연습을 이렇게 하느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걸 제일 많이 내. 자, S오비탈 전자수분의 P오비탈 전자수의 비율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인 놈들을 찾아라. 혹은 요 숫자가 2분의 1인 놈들을 찾아라. S전자분의 P전자가. 요 숫자가 얼마인 새끼를 찾아라? 1.2인 놈을 찾아라. 요 숫자가 2분의 3부터 하자. 2분의 3인 놈을 찾아라. 그 다음에 요 숫자가 1.2인 놈을 찾아라. 요게 나와. 자주 등장해. 너무 사골이라서 요즘엔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엄청 많이 나왔던 문제. S전자수분의 P전자수가 1이다. 누굴까?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자,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쉽지. S전자분의 P전자 수가 1인 새끼 다 찾아봐. 6분의 6 보이네. 그지? 아, 거꾸로 봤구나. 여기. S전자분의 P전자 수 이렇게 4분의 4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 쭉 해서 1인 새끼를 쭉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찾는 것도 다 써야 되잖아. 찾기 힘들지? 그래서 이렇게 요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 요걸 찾는 방법, 요건 필기해 두세요. 자, 먼저 2주기부터 생각을 해보자. 2주기에 S전자는 2주기, 1주기는 볼 필요가 없어. 왜 없을까? P전자가 없어. P오비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2주기 S오비탈 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일까? 2주기의 S오비탈 전자수는 몇 개 아니면 몇 개야? 3개 아니면 4개지, 그치? 2주기 S오비탈 전자수는 3개 또는 4개가 돼요. 근데 2주기의 P오비탈 전자수는 3개일 때는 P오비탈의 전자가 없어. 왜 없을까? 3개일 땐 P오비탈이 없어. 여기 P오비탈 나오기 전이잖아. 4개일 때도 P오비탈 전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이때는 없고 4개일 때도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서부터 자, S전자가 4개이면서 P오비탈 전자수가 몇 개까지 갈 수 있어? 6개까지 갈 수 있지. 따라서 2주기는 여기까지 가능해. 2주기는 자, 분모가 3일 때는 0 가능하고 분모가 4일 때는 0에서 6까지 가능한 거야. 2주기에서. 자, 그러면 3주기는 어떻게 가면 될까? 3주기 S오비탈 용의자가 몇 개 아니면 몇 개니? 5개 아니면 6개야. 3주기 S오비탈이 5개일 때는 얘 5개일 때는 P오비탈 전자가 몇 개니? 6개지? 이 앞에 P오비탈 6개 있잖아. 따라서 P오비탈 전자가 6개야. 그리고 S오비탈이 6개일 때는 요 뒤가 다 6개일 때지, 그치? 몇 개부터 시작해서? 6개부터 시작해서 12개까지가 가능해. P오비탈 전자수가. 3주기는. 2p6, 3p6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주기는 끝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4주기는 앞에 2마리만 보면 돼. 왜? 거기까지가 누구야? 칼슘이니까. 20번까지. 자, 4주기 칼륨은 S오비탈 전자가 몇 개? 7개. 그리고 칼슘이 S오비탈 전자 몇 개? 8개가 되겠지. 4주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이잖아. 그지? 7, 8. 그리고 얘는 P오비탈 전자수 몇 개? 여기 6개, 여기 6개 있으니까 총 P오비탈 전자 몇 개? 12개. 얘도 P오비탈 전자 몇 개? 12개. 그럼 여기는 P오비탈이 아니야. D오비탈이야. 4s2, 3d로 가잖아. 그치? 따라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하여 여기도 12개, 여기도 몇 개가 되는 거야? 12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2주기, 3주기, 4주기의 S전자수분의 P전자수 다 썼지. 그지? 그러면 1이 되는 경우 찾아봐. 1이 되는 경우. 자, 여기서 1이 될 수 있는 거 얼마 가능하니? 4분의 4 가능하지? 4분의 4. 그럼 4분의 4가 누굴까? 고민하지 마. S전자 4개, P전자 4개, 총전자 몇 개? 8개. 그럼 전자 8개 있으니까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야? 8번이라는 거지. 그럼 4분의 4는 누구야? 산소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가능하니? 6분의 6 가능하네. 그지? S전자 6개, P전자 6개. 그럼 S 6개, P전자 6개 있으니까 총전자 몇 개? 12개. 그럼 몇 번? 12번. 따라서 마그네슘 되겠네. S전자 수분의 P전자 수가 1인 새끼는 누구하고 누가 있어? 산소와 마그네슘이 있는 거야. 됐니? 두 번째, 2분의 1인 새끼 찾아보자. 2분의 1인 새끼. 2분의 1인 새끼. 어떻게 찾을까? 여기서 봐봐. 4분의 2 하나 있지? 4분의 2. 4분의 2면 전자 몇 개? 6개. 따라서 얼마입니까? 탄소 하나.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여기는 2분의 1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 콜.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인 놈을 찾아볼까? 2분의 3인 놈. 자, 여기서 2분의 3인 놈 누구 가능하니? 4분의 6 가능하지? 4분의 6이 누구야? 전자 10개. 누구? 네온이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3, 6분의 9 가능하다. 6분의 9면 몇 번? 15번. 따라서 얘 누구야? 인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하나 더 있네. 8분의 12. 얘 누구니? 20번. 누굽니까? 칼슘이죠. 됐음?
자, 그 다음에 S전자, P전자 얼마인 놈? 1.2인 놈. 5분의 6 하나 보이죠? 11번. 누구니? 나트륨이야. 따라서 이런 애들이 자주 나왔었구나. 근데 꼭 저거랑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니들이 뭐는 할 수 있어? 그 공식 만들어서 진행할 수는 있어야 돼. 알았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이 동네 문제는 어느 정도 풀릴 거야. 이론상으로는 이것만 가져도 풀 수 있어.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내가 요걸 가지고 문제에 접목해서 가는 것들 풀이를 해줄 거야. 알았죠? 수고하셨습니다.